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 양반전입니다. 양반전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족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였죠. 사농공상 중에 사족을 말합니다.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았다. 정선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에 한 양반이 살았다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매양 군수가 부임하면 몸소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래 환자를 타다먹은 것이 쌓여 천석에 이르렀다. 어질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너무 가난해서 빚이 쌓여가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바로 이 소설의 중요한 내용인 양반매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강원도 감사는 현재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군읍을 순시하다가 정선에 들러 환곡의 장부를 열람하고는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을 축낸단 말이냐. 자, 고을의 환자라는 것은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군량미로 쓰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먹이기 위한 식량을 양반이 축냈다고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명해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겠다.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하고 해결 방도를 차리지 못했다. 그 부인이 역정을 냈다. 자,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고래 황곡을 갚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군요.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 이럽니다. 자, 군수는 양반을 동정합니다. 그리고 양반은 펑펑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무능한 양반의 실상을 비판합니다. 양반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인이 작가의식의 대변자라고 하겠습니다. 작가의식을 대신해서 이 소설 속에서 표현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양반의 실상을 비판하는 역할인데 방금 전에 밑에 말한 쯧쯧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된다라는 바로 양반의 돈을 못 만들어내는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의식을 대신해서 부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양반들이 생산성 없이 그러니까 탁상공론만을 일삼고 아무런 생산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항상 비천하지 않냐. 말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굽신굽신하고 두려워하고 엉금엉금 가서 정하배를 하는데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는 등 우리는 노상 이런 수모를 받는단 말이지. 자, 말도 못하고 온갖 수모를 다 받습니다. 이것은 양반들로부터 당하는 수모로, 이런 수모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양반을 사는 거죠. 양반을 사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하는 게 싫어서 자신이 가진 금전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라고 가족과 의논을 합니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자기가 대신 환자를 갚아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래서 부자는 즉시 곡식을 관가에 실어가서 양반의 환자 빌려먹은 곡식을 다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모두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군수가 몸소 찾아가 양반을 위로하고 환자를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짧은 잠뱅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됐어요? 양반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자, 양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양반들은 그렇게 당당하고 권위적이고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굴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양반을 우스운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우습게 표현하고 있다. 군수가 이에 대해서 깜짝 놀라 내려가서 부축을 하고 귀하는 어찌 이다지도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 하고 말했다. 양반은 더욱 황공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려 아른다. 황송하오이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황곡을 갚았습지요. 동리의 부자 양반이 옳습니다. 부자 사람이 양반이 옳습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에 양반을 모칭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양반을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양반 행세를 다시 계속하겠습니까? 하니까 군수가 감탄해서 말합니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하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구나. 자, 이러면서 부자가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사로 팔고 사고 증서를 해두지 않으면 송사의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군민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 미덥게 하되 본관이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 자, 공무원인 자신이 권위를 내세워서 양반을 사고 팔았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증서를 안 해두면 송사의 꼬투리가 된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고 파는 건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점에서 신분을 사고 파는 매매가 가능하게 존재하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을 사고 팔았다. 여기서 군수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 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양반을 사고 판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이 허락되던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바로 군수가 꾀를 내서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일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양반 매매를 자기가 나서서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관부로 돌아와서 고을 안에 사종 및 농공상, 사농공상 여기 나오죠. 모두 불러 관정에 모았다.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섰다. 그리고 증서를 만들었다. 건륭 10년 9월 1. 위의 명문은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는 것으로 그 값은 1000석이다. 오직 이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글을 읽으면 가리켜 사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이다. 무반은 서쪽에 서고 문반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예를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자, 늘 오경만 되면 일어나 황에다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네 박의를 얼음에 박밀듯 웬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읽는다. 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설궁을 하지 아니하되 고치 탄내를 하며 입안에서 침을 가늘게 내뿜어 연진을 한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 먼지를 털어 물결 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에서 입내를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 여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 당시 품휘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자를 쓰며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철을 두들기지 말고 성내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에게 주먹질을 말고 노복들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마소를 꾸짖되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청에다 재를 드리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말 것이다. 자, 오경만 되면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 것이다까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딱히 읽어봐봤자 실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공허한 관념과 거칠애에 불과한 그런 양반의 생활 태도이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공허한 관념,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외침, 그런 생각과 그 다음 거칠애, 눈으로 보이는 거칠애만을 중시하는 그런 생활태도, 실용적이지도 않고 불편할 뿐인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만을 쭉 나열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허위의식,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양반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태도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의 어긋남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관에 나와서 바로잡아라.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증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1차 양반 매매 증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양반의 의무사항 뿐입니다. 양반이 지켜야 할 것만으로 가득 채운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통인이 탁탁 인을 찍어 그 소리가 엄구 소리와 마주침에 북두성이 종으로 삼성이 횡으로 찍혔다. 자, 이만큼 엄청난 위압감을 가지는,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과 엄숙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반을 사고 파는 매매가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함을 이러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호장이 증서를 읽는 것을 쭉 듣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말합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양반이 신선 같다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부자가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나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자, 뒤에 원하옵건대 무어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주옵소서. 부자의 요구가 뭡니까?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달라. 자기가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게 처음에는 분명히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달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양반을 사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부자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양반과 부자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능력하면서 생산성이 없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양반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하늘이 민을 낳을 때 민을 내수로 구분했다. 자, 산농공상이죠. 가장 높은 것이 사인이,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않고 약간 문사를 섭렵해 크게는 문과급제, 작게는 진사가 되는 것이다. 문과의 홍패는 길이 두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 자, 문과에 합격하면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슬만 하면 돈이 된다는 거다. 당시 벼슬아치들이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당시 벼슬아치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벼슬아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모습을 이 증서 내용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진사가 나이 30에 처음 관직에 나가도 오히려 이름 있는 음관이 되고, 잘되면 남행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귀밑이 일산바람에 휘어지고 배가 요령 소리에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뜰에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나를 괄시하랴. 너희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을 히히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건 시골에 묻혀 사는 양반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죠. 양반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양반으로서 부리는 횡포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군수도 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가지는 이중적인 속성을 양반이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반의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하고 이중적인 속성을 양반 스스로 군수가 폭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2차 양반 매매 증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모두 양반의 특권입니다. 양반의 특권만으로 되어 있는 이 2차 증서의 내용을 보고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면서 그만두시오, 맹랑하구먼, 날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자, 나를 도둑놈으로 만든다. 내가 양반이 되는 것은 나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반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반의 의무와 양반의 특권 이 두 가지를 접하고 나서 부자가 느낀 느낌은 앞에 나오죠. 맹랑하구먼 입니다. 맹랑하다입니다.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과 특권이 허례허식과 그 다음 비도덕적인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맹랑하다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에 대한 부자의 인식은 맹랑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리고 평생 다시는 양반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양반이 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건 비굴함이나 수모가 아닌 고귀함, 존귀함, 존중받음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치를 원했던 부자가 양반의 실상을 알고는 두 번 다시 양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결국 부자가 원했던 존귀함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무능함, 허례허식만 신경 쓰고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무위도식함, 하는 거 없이 편하게 밥을 먹고 사는, 그리고 벼슬아치가 되면 하게 되는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정리를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양반전입니다. 발단하면은 군수가 황곡을 갚지 못하는 양반을 불쌍하게 여겼다. 전개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고 환곡을 갚았죠. 자, 이걸 알고 나서 군수가 계약 증서를 써줍니다. 계약 증서를 쓰는데 1차 형식만 중시하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 남용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제를 보여줍니다.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 양반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개 이후의 결말은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양반의 무능력과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두 번째, 양반의 타락을 비판한다. 양반들이 돈에 욕심내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벼슬아치가 돼서 그런 행위를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세 번째,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이거는 부자에 대한 측면에서 양반을 돈으로 사서 그런 존귀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내용상의 특징은, 자, 첫 번째로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몰락하는 양반들, 맨 앞에 나온 양반, 사람은 좋지만 무능력한, 그리고 형식만 갖추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 양반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을 소설에서 제시하는데 평민으로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인간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이 양반전은 조선 후기 1745년, 18세기죠. 조선 후기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면서 평민 부자들이 출현하던 시기에 사회상, 그리고 새로운 인간들을 이 소설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대의식을 보여준다. 자, 권위라든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근대적인 의식,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양반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